안녕하세요. 스냅사진 작가 사이먼 한스입니다. 오늘은 인기 유튜버의 최저 한계선 마이크 보야 바이 PM700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비가 많이 오는 해인 것 같네요. 최근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이 늘어 그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제 카메라인 소니 알파7 R3로 촬영하면서 내장 마이크로 녹음한 장면입니다. 생각외로 이 내장 마이크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죠. 이런 경우 외에도 수업 중 교수님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회사 회의 시간에 부장님 말씀을 핸드폰을 켜놓고 아주 쉽게 녹음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으실 겁니다. 네, 사실 핸드폰이나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도 깜짝 놀랄만한 녹음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서론을 길게 늘어놓았냐? 내장 마이크는 스튜디오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리를 완벽히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1인 미디어 시대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굉장한 범용성과 성능을 지닌 보야 바이 PM700란 제품입니다. 일단 제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제 귀가 눈보다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의 말을 신뢰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군요. 일단 제품을 보시죠. 박스와 설명서이고요. 크기는 일반 노래방 마이크 정도의 크기입니다. 앞쪽에 볼륨 버튼과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뮤트 버튼은 생방송이나 음악을 연주하실 때 뮤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소리를 무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다음은 이 볼륨 버튼입니다. 직접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끼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면에는 게인 버튼과 패턴 버튼이 있습니다. 게인 버튼으로 수음량을 증폭시킬 때 사용합니다. 패턴 버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후술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에는 주변 기기 없이 컴퓨터로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USB 입력 단자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패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야 바이 PM700 제품은요 4가지 상황을 지원합니다. 제일 먼저 스테레오 패턴은 좌우에서 수음을 합니다. 보통 영화관에서 긴장감을 높일 때 특수한 경우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자동차 소리 같이요. 두 번째로는 옴니 다이렉셔널이라고 하며 전방향에서 수음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카리오리드라고 하며 정방 부분만 수음을 합니다. 요새 많이 추천하는 마이크 유형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1인 미디어 시대에 방송하기도 힘든데 음향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이 모든 걸 담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단일 지향성 마이크요? 이거 생각외로 마이크 거리와 각도를 잘 맞춰줘야 성능을 100% 발휘하는데 이게 게임 중이거나 음식 먹방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마이크가 단일 지향성이라니 게스트는 어찌하실 건가요?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있는 스테레오나 바이 다이렉션 패턴이 아주 꿀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이 다이렉션은 좌우가 아닌 앞뒤에서 수음을 합니다. 보통 인터뷰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패턴은 이 옴니 다이렉션 패턴입니다. 이 옴니 다이렉션 패턴은요, 상하 좌우 어디에서도 소리를 다 잡아줍니다. 게임하다가 안 걸려서 뒤로 자빠졌을지라도 밥 먹다가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리를 잡아주지요. 이런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크에 조금만 숙달하신다면 1인 미디어일지라도 굉장한 수준의 퀄리티 음향을 뽑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자, 그럼 그럴 거면 이것보다 싼 핀 마이크나 새로 살 필요 없는 핸드폰 내장 마이크를 쓰지,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이 컨덴서 마이크를 추천하느냐? 이 마이크는요, 20Hz부터 20kHz까지 수음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음할 수 있는 저음과 고음이 넓다 이거죠. 만약 수음 범위를 넘어가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음 시 생략이 되거나 잡음으로 변해서 음향 퀄리티를 아주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콘덴서형 마이크가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수용하기 때문에 음향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콘덴서 마이크를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드렸지만 백문이 불여일청 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해봤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이태리 소가죽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야. 멋있다. 짱짱한 게 잘 빠졌어. 굽도 높고 바느질도 촘촘하고. 근데 난 굽 높은 건 싫어. 낮은 게 좋아. 편안해 보이잖아.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이태리 소가죽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야. 멋있다. 짱짱한 게 잘 빠졌어. 굽도 높고 바느질도 촘촘하고. 근데 난 굽 높은 건 싫어. 낮은 게 좋아. 편안해 보이잖아. 제 방이 생과기로 작기 때문에 문 닫으면 스튜디오 뺨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은 13만원 정도로 다른 어떤 경쟁 모델보다 싸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버를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뽑아주는 마이크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 제품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음질 수준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 절대 후회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요새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어서 저도 요새 힘이 납니다. 기억나실 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몬 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